안녕하세요. 예피의 도서관입니다. 네, 머릿속 인사이드 아웃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신지 뒤에 나오고요. 우리가 에메랄드 성약, 신근원과의 관계 맺기, 들어가기 앞서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외부의 신, 내부의 신, 이 개념들이 이제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부의 신하고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 같고요. 실제 외부의 신, 그리고 내부의 신을 가장한 가짜 내부의 신까지 해서 나의 머릿속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자의 신, 외부의 신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2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머릿속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건 뭔지, 어둠의 포스가 간지가 난다고 하는 요즘의 트렌드, 예, 그 구원자 신이 얼만큼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지 오늘 잔혹 동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환타지를 깨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현실을 직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머릿속에서 버튼을 눌러대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이거죠. 지금 불안한 자, 우리의 자아는 확고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감정 하나에 태도가 돌변하고 예,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감정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이제 미두신경에서 통제되고 대뇌변연계, 특히 이제 편도체와 해마의 기억들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이 증폭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장에서 나온다고 했죠? 오장에서 감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입니다. 시기 질투인데, 7대 죄악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엽습니다. 누가 이 시기 질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칠제종 보면요, 천주교의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세교, 예, 이게 이제 그 강철의 연금술사 보면은 이 캐릭터들이 다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깊게 캐릭터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깊게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냥 게슬로우스, 뭐 그리드, 글루트니 이렇게 읽으셨을 텐데 하여튼 천주교의 지금 뭐 전 세계의 이 전체주의화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들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모를 리가 없고 이 감정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추락시키고 있는지 또 부풀리고 있고 또 추락시키고 있는 그 전 과정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보니까는 사실 이거를 다 라틴어로 바꿔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 캐릭터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본문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라틴어로 바꿔서 뭔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섀도우 댄서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할 거고요. 이 댄서 블랙 신장들이 우리 오라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오라장의 레이어에 15차원 오라장 레이어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지금. 그래서 이 섀도우 댄서, 그 다음에 섀도우 자아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멘트 부착물도 했고요. 이 어태치먼트는 연결장치입니다. 연결장치. 섀도우를 통해서 FA하고 연결하는 그들의 통제 안에 있게 하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태그팀하고 태그팀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히트팀까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실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정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어 매트처럼 대접받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남는 피해의식들, 그 다음에 나르시스트들, 그 나르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라든가 교만, 자존감, 뭐 이렇게 거짓 자존감이죠. 우월감, 극도의 자존감, 이런 엘리트 의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부추겨서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버리는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르시스트들은 이제 위험하다, 다 피해라, 손절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ADHD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치유되기 어렵다 이죠. ADHD 이제 어린아이들도 문제지만은 성인 ADHD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질환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ADHD가 어텐션 디픽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어텐션 하는 이유가 주의 집중입니다. 예, 주의 집중력이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예, 우리가 과잉 오버 이 하이퍼 액티비티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오는 이제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 성장해서까지 누구도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력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의 어떤 조화로운 발달에 있어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두뇌에 납수은 알루미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몸 안에 이제 필수 미네랄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결핍에 의한 증상들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주의력이 부족하다, 집중이 안 된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산만하다, 과도하게 활동하고 충동성을 보인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증상이 남는데 이렇게 이제 3에서 8% 이제 한 10% 되고요. 유사가동증은 한 45%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증상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과동증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5%는 ADHD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힘들죠. 예, 그리고 어른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병률이 이르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원인을 보면은, 이 집중력 조절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도파민,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불균형인데요. 이 도파민은 이제 조울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도파민 결핍이 오면 치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거고요. 계속 도망치고 회피하고 예, 싸우고 전투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치료할 수 없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뇌 구조라든가 이제 기능 펑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거하고 지금 이제 나르시스트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연결을 시킨 거죠. 예, 이렇게 공통 분모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 또 그리고 이렇게 갓 헤드 신 우두머리입니다. 신의 자신이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걸 이제 도어 매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 도어 매트라고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친절한 독재자라고 하죠. 예, 친절한 독재자. 이제 도어 매트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나르시스트에 대한 그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나르시스트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나 뭐 심리 분석가들 또 이 정보들 레카들 유튜버들 보면은 다 피해자들이 영상들을 만듭니다. 이 부분은 많은 거에 비해서 실제 이제 도어매트 부분은 되게 그 덜 다루고 있거든요. 그냥 오늘 이 부분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신이 계속 누구한테 이제 어렸을 때 혼났는데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면 이렇게 거짓 자아가 생기는 거죠. 예, 환상의 이런 공상에 자기가 우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상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자아가 분열되는 결국은 이제 양극성 시험이죠. 그래서 이 은밀한 나르시스트들, 예, 친절한 독재자들입니다. 이 친절한 독재자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 숨어있는 이 코벌트 나르시스트들이 현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사실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양극성 게임에 연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어느 일방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실제 이 부분은 지구와 이제 지구 생명장애, 잠재의식, 대수충이라고 하죠. 예, 이 감정층을 지배하고 있는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지금 양극성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그 남한에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빈부의 차이라든가 또 어떤 정서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들이 안 일어나고 이제 물리적인 성장만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성 게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들이 결국 의식의 확장이라든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상승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파워게임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워를 신근원으로부터 내면의 신근원을 깨워서 가져와야 되는데 누구를 짓밟고 일어나야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파워 게임을 하게 되면서 실제 윈윈 게임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나이스하고 이 멋진 삶을 꿈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타협해 버린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자 생존에 의해서 진화론적이죠. 이런 생물의 생존 경쟁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으키는 게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예, 이 두려움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죽어라 공부도 하고 또 내지는 인정도 받으려고 뭐 술수모략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이 악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도태되거나 자신들의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싸우는 게 지치게 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이 경쟁에서 이탈하면서 외면하면서 이제 삶의 경험으로부터 이 도피하다 보니까 영혼의 경험과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경험과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부딪혀서 결론들을 내리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파워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이렇게 딜레이되는 각성이 딜레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상대는 사실 전문가하고 능력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을 나중에는 이제 숭배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뇌과학자, 오늘 심리학자, 심리 분석가,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가디언들이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들을 한 거를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진실 왜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적나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혹동화 시작합니다. 잔혹동화. 예, 환타지에서 벗어날 때이고요. 이 뉴에이지 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가 이 명료한 디서먼트, 분별력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알곡과 쭉정이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오늘 한 편의 영화를 다 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래전에 한 영화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메이킹 필름을 보면서 이제 누락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찾다 보다가 엄청난 이제 캡처를 하는 바람에 내용이 많아졌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드림 프로덕션에서 하는 것들이 다들 뭐 이렇게 스타 만들고 뭐 날아오르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심리를 다루고 있다. 드림 프로덕션이. 예, 픽시하고 디즈니하고 이제 손 잡으면서 계속 이제 내용들이 수정되고 변경돼 가지고 직원들이 견디질 못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들의 아젠다를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 나왔을 때도 이 캐릭터들 보면서 감정을 이렇게 이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게 재미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도 다 집어넣었다. 예, 5장에서 나오는 5감은요, 감정은 다 색깔을 갖고 있죠. 예, 당연히 색깔을 갖고 있고 양자 색역학에 의해서 이 퀀텀들은 다 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색깔들 가지고 있는 잘 만들죠. 왜 그러냐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이 다 넘어가 있고요. 그 2D부터 3D까지 2D에서 이제 3D로 넘어가는 2D는 이제 일본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3D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바타 이외에 이런 것들이 성공 신화들을 겪으면서 계속 이제 우리들 안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1편에는 이제 분노의 버럭이가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의 영역들을 계속 기억의 섬들을 바라보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감정이 옛 기억들도 떠올리고요. 추억에 잠기고 이 모든 걸 누가 했냐면은 이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이 미세 표정 연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 여기 이제 주름 지는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폴 에크만이 심리학자 이 사람이 만든 구분이 뭐냐면 인간 표정에 이렇게 까칠, 기쁨, 슬픔, 분노, 소심, 놀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논란만 빼고 이 5개의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5개의 캐릭터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개인 심리학자의 어떤 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했냐면 이 기쁨이를 주인공으로 탑으로 세우면서 기억의 구슬들을요, 메모리 오브라고 하는 나쁜 기억들을 무덤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여기다가 예쁘게 저장을 해놓은 거죠. 기억을 조작을 하고 있고, 나쁜 기억을. 그런데 이 기쁨이는 너무나 에일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기쁨이의 감정 조작 과정이잖아요. 이 회피 반응이 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미화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 기억이라는 것들이 실제 눈앞에 사라져 버리면 실제로 54일 첫날 54% 일주일이면 21%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유튜브를 안 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저를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복습할 시간도 있고 좀 숨을 돌릴 것 같다. 호스트마스터드 과정도 지금 연기가 되고 저도 그냥 한 일주일 쉴까 하다가 왜 그랬냐면 까먹으실까 봐. 첫날만 돼도 54%입니다. 저의 저는 25년 동안에 매일같이 이제 책 쓰고 글 쓰고 카페에 상담하고 답변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기억력이 없는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숫자나 이름이나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기억력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억력이 부족함을 알아가지고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셨는데 내일이면 54%밖에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게 이제 테크닉이고 수행입니다. 수행의 원칙은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일주일 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이 날 텐데 공격들 하지 마시고 기쁨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캐릭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디즈니의 공식으로 홍보물을 가져온 건데요.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밝고 긍정적인 존재다. 활기차고 라일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좋은 추억을 만들 끊임없이 활동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캐릭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슬픔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쁨이 포용을 하죠. 슬픔을 타인과 연결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을 단편화해서 의인화하고 단편화하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모두가 이 감정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인정해야 돼. 라고 하지 그것을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라일리의 그 분노는 공평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했을 때 분노해야 된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신의 표현은 예, 생각이 다를 때 싸워야 된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뭐 이런 밈과 사회적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예술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파고드는 무의식들 세계에 파고드는 이들의 아젠다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는 불쾌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결정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그럴까요? 혐오를 하면 이미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를 바꾸고 인과를 바꿔버리거든요. 무엇이 먼저인지. 두려움은 라일리가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고할 수 있는 하는 역할입니다. 이 두려움은 실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감정이라고 하지만 아주 적은 부분 아드레날린이
아세틸콜린 나오고 말단에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드레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의 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드레날린이 자극을 하거나 말단에서 아드레날린이 이만큼 나와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일리를 보호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 센터를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라일리의 이 아름다운 서사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이 미주신경 누가 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AMCC가 갖고 있습니다. 예, 5장에서 나오고 그런데 잠재의식의 역전된 감정의 완전한 미화인 거죠. 네, 그리고 3일체 내 지금 대뇌 변형계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뇌 변형계 감정 내 우리가 대뇌 피질,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 감정내, 그 다음에 파충류내 해가지고 3일체 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뇌 변형계만 다루고 있고 우리 대뇌 피질, 특히 이제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명료한 사고와 통합적 사고를 하는 기능들을 완전히 삭제시킨 다음에 이 감정과 대뇌 변형계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이 좀 환타지 깨지셨습니까? 그 다음 에 2는 더합니다. 새로운 감정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가족성 이제 가족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정이 더 중요해진다. 아이들이 크면서 라일리가 이제 13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자문위원도 바뀌는데요. 이 켈트너 심리학자하고 이 다무르 두 심리학자가 전체 판을 뒤흔든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가디언들이 전문가의 권위에 따르지 말고 믿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켈트너 심리학자가 27개, 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27개의 감정을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 분노, 불안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분노, 불안, 혐오, 그 다음에 두려움 이렇게 슬픔 캐릭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에, 뭘 근거로 27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에 의식의 추락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진정한 감정의 왜곡이라든가 전도, 역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뭘 근거로 이렇게 뽑아놓고 인간들의 감정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개인 취향 같습니다.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권위에 끔찍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사이드 아웃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그 밑밥들을 뿌려놓거든요, 디즈니가. 그러면 그걸 물어가지고 이거를 해석하고 심리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 분석가들, 또 정보의 유튜버 레카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고 진실인 것처럼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 때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를 평생 사랑하게 되고, 불멸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를 아는 지금 디즈니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디즈니가 이 캐릭터를 보면서 평생 얘를 사랑하고 얘를 불멸 존재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FA들이 뭐냐면은, 실제 엄청난 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가짜 힘이고 거짓 힘이기 때문에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발등을 찢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대 빈틈을 보시면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대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상대의 의도와 에너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상대의 논리 구조가 안 맞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진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좋다 싫다 판단하는 걸 먼저 멈추게 돼버리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짠다. 그리고 꼭 우리 반딧불 같죠. 오로라 플랫폼에 그리고 이렇게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게 이제 2편의 시작입니다. 2편에 이제 비상벨이 울리고 이렇게 이 감정 제어판이거든요. 이 제어판에 이상 신호가 와서 이 비상벨이 울리면서 그래서 이제 유아기의 불안은 외적인 거지만은 청소년기의 불안은 이 내적인 건데 자아나 친구 찾기, 친구 관계, 또 실패나 남들의 평가, 미래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훌륭한 인사이드 아웃 2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2에서. 예. 이제 사춘기 되면서 당연하게 인간은 불안하다. 이걸 만들어 본 거죠. 이제 중2병이라 해가지고 지금 중2병만 보면 이제 피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미운 7살이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전에는 죽일 4살. 4살부터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미운 7살도 아니고 또 이제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중2만 보면 피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들 밈들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편견과 또 그리고 회피를 하게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안이 정말 그럴까요? 예. 그리고 이제 삭제된 감정 찾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 질투, 이렇게 또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한 기쁨이 차된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예, 저도 모르는 말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기쁨, 슬픔, 버럭같이 소심해, 일탄에서 불안, 당황, 부럽, 따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다 볼 겁니다. 아,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이 이제 1과 2의 새로운 감정들의 이제 결투가 일어나죠. 예, 불안이 전체 감정 제어판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불안이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일인데, 예, 여기 이제, 예, 지금 여기 다 때려 부시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 세트 싹 깔아 엎어 철거팀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팀이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게 레킹볼이라고 있는 심리학 용어더라고요. 이게 때려 부수는 거죠. 예, 때려 부수는 이 볼이 와서 때려 부수고 철거반들이 들어와서 이제 철거한 다음에 리모델링 팀이 지금 다 우리의 뇌 구조를 대뇌 변형계를 홀라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밌으시죠? 예, 감정 컨트롤 센터 제어판까지 다 교체합니다. 예,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이 뇌구조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그리고 안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그럼 수행 테크닉 왜 합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접수를 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가방이 6개입니다. 얘네들이 좋아하는 6개. 6개의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라일리한테 더 복잡한 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계획한다는 미명 아래서 제어판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날려버립니다. 이게 신념 체계인데요.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거의 자아 감각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념 체계라고 뭐 외국 사이트들도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감정센터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감정들을 다 간병에 가둬버리는데 얘네들이 이제 억눌린 감정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 이거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막들을. 근데 이제 이 불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미래로의 두려움과 공포를 투사하는 거죠. 미래로 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태그팀, 히트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그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하게끔 하고 산염체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팀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합니다. 이 산염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실제 드라마 예전에 뭐 보면은 이 귀신을 테마하는 아이인데 그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쟤는 테마할 수 없어. 걔는 쫓을 수 없어. 그래. 왜? 산염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릴 적 기억들을 다 그 소각시키면서 이 산염초가 이렇게 스르륵 날아가는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그리고 있다. 열심히 그리고 채택을 합니다. 불안이가. 채택을 하고 이 탈출한 감정들은 신나게 놀이동산 가서 놉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를 찾아야 된다. 그 자아를 던져버렸으니까요.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의식의 흐름을 따라 가다가 예, 뭘 만나냐 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자아를 찾고 뭐 억눌린 감정이다. 탈출한 감정이다. 아름답게 아주 표현을 합니다. 가디언 오브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